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거의 이제 그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PV AC를 이용해서 나노스케일 FGP로 제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방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기방사가 193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외에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오는 과정이고 이제 좀 엔트라는 그런 그 나노 테크놀로지가 좀 이렇게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상업화된 것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단위 시간 동안 뽑아낼 수 있는 그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걸로 작용을 해서 이게 산업화에 아직 적용이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방사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 볼테이지로 벌어지는 폴리머 솔루션이나 멜트상에서 이제 그 전압을 벌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팁 끝에 맺힌 방울이 이제 안정하지 못하고 제트폼으로 이제 콜렉터 쪽으로 방사를 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건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대략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이제 상업화가 된 과정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낮은 아웃풋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걸 들 수 있다면 이제 그 제한성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이렇게 습기가 많은 날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이제 방사가 이제 같은 조건에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조건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한다는 그런 게 이제 쉽지가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제한성 자체가 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심에는 좀 그런 것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분자 오리엔테이션이 아주 랜덤하게 많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계적 강도가 굉장히 낮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상업화된 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발표되었을 때는 이 파라미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루션의 성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변수, 그리고 환경 파라미터가 나왔는데 이번 발표에는 크게 두 가지로만 나왔습니다. 시스템 파라미터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싱 파라미터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시스템 파라미터로서는 이제 분자량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 그리고 NW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고분자의 그 구조를 어떻게 아키텍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섬유에 형성되는 게 같은 조건에서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이제 전기방사에서 가장 미친 파라미터로 비스코시티, 컨덕티비티, 서페 텐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싱 파라미터로 제어할 수 있는 변수나 환경 파라미터,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타겟,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컬렉터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정적인 걸 사용하느냐, 그러면 아니면 다이나믹한 그 드럼 형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모폴로지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재료를 이제 그 맥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그 B25와 B100이라는 두 가지 그레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차이점은 뭐 다른 건 없고요. 분자량이 이렇게 한 자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분자량 이펙트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솔벤트로서는 이제 일단 아세톤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탄올과 에탄올을 섞어서 한번 방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솔벤트한 그 특성에 의해서 이 방사가, 전기 방사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본 연구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아세톤하고 메탄올은 이제 그 PVC의 굉장히 굿솔벤트인데 메탄올과 에탄올의 성질이 이게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에탄올도 이게 솔벤트일 줄 알았더니 이게 해보니까 이게 논솔벤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전성들은 세 가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높은 편에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타입은 이제 아세톤이 이제 어프로틱 타입이고 메탄올과 에탄올은 포틱 타입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자량이 다른 B100과 B25의 서페이스 텐션과 그리고 비스코스를 측정했습니다. 이쪽은 아세톤에 녹여서 한 것이고요. 이쪽은 이제 메틸륨과 에탄올을 가지고 측정을 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자량이 높다 보니까 이게 농도가 증가하니까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점도가 낮은 B20, 그러니까 분자량이 낮은 B25 같은 경우는
약 15% 크게 현저하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탄올과 에탄올의 볼륨 대 볼륨 포션을 한번 바꿔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60대 40까지만 가니까 이게 델레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더 이상 측정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80대 20까지만 두 타임만 이렇게 측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세톤, 솔벤트랑 아세톤을 사용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도 이펙트를 살펴봤는데요. 분자량이 50만인 그래서 먼저 분자량이 높은 것을 먼저 방사의 농도와 분자량이 높다 보니까 이게 한 3, 4 웨이트%에서도 이게 방사가 잘 됩니다. 분자량이 낮게 되면은 이제 그 이하에서는 이게 섬유를 형성하지 못하고 거의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분자량이 높다 보니까 오염되는 섬유가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모든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겠지만 이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섬유의 직경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분석을 한번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약 5웨이트% 농도가 낮은 부분에서 약 800나노 이하의 섬유의 직경을 이렇게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증가함에 따라서 그냥 2마이크론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점도가 이렇게 농도가 낮은 쪽으로 갈수록 좀 섬유 직경이 얇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또 하다 보면 하시는 분은 많이 있겠지만 이거 하시다 보면은 이 농도가 낮으면 섬유는 얇은데 문제는 이제 비드나 드랍이 많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자량이 낮은 경우 보시는 것 같이 7웨이트%에도 섬유가 형성이 되지만 많은 비드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증가하면 약 14웨이트%까지도 이렇게 비드가 군데군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웨이트%니까 이제 비드의 형성이 억제되고 이제 소비의 순수한 이제 섬유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보여준 센서들의 분석 결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브로드하게 디스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틱과 콜렉트의 거리 효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5cm에서 14cm까지 현저한 차이는 약간의 감소는 있지만 현저한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벤트를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TCD 거리가 너무 가깝게 되면 이제 아까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솔벤트가 이바포레이션 되는 그 갭을 정확히 안 주게 되면 이것이 섬유가 이제 완전히 고용하게 표면이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솔벤트가 완전히 이바포레이션 못돼서 그냥 가서 붙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쭈그러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너무 가깝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드럼 형태를 이렇게 받다 보면은 제트폼으로 나가다 이게 분사되면 가운데에서 이게 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 이제 어떤 분 질문하신 대로 솔벤트가 완전히 이제 전기장 사이에서 이바포레이션이 못 되고 그냥 그대로 가서 집적돼서 형성된 섬유를 이제 녹이는 그런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자량이 낮은 경우 이제 TCD 효과를 본 건데요. 분자량이 낮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 같이 거리에 상관없이 비드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볼테이지의 효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볼테이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섬유의 직경은 약간의 감소는 있지만 크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량이 낮은 경우에는 볼테이지 증가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kV까지도 이렇게 현저하게 비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15kV에도 이렇게 비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분자량이 낮은 거와 큰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분자량이 높을수록 이제 농도를 낮춰도 이제 섬유를 형성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좀 굉장히 낮은 걸 사용했을 때보다 섬유 직경이 현저하게 두껍게 나타난다는 거. 그 차이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에버리지 값으로 한번 플러스 한번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분자량이 높은 것이 섬유 지평이 현저하게 평균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조건 하에서 이제 아세톤의 경우는 이제 방사가 굉장히 용이하게 방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그 메탄올과 에탄올을 섞었을 때 과연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메탄올과 에탄올을 볼륨 섞어서 한번 해봤더니 메탄올이 100%인 경우 보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분자량이 높은 경우 굉장히 섬유가 두꺼운 거에 반해서 분자량이 낮은 B25의 경우는 보시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섬유의 집경이 현저하게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25는 좀 저희가 볼 때 이제 섬유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고분자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섬유 형성에서 요거보다는 조금 높은 그레이드를 사용하면 분자량 좀 높은 거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B100은 너무 높은 것 같고요. B25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정도 되는 분자량을 사용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0대 40경우는 현저하게 확 증가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갤레이션에 의한 효과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파라미터를 검출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도 분자량이 훨씬 크면서 보시는 것 같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제 그 TCD가 가까우니까 솔벤트가 완전히 이제 이버퍼레이션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컬렉터 사이에 집속돼갖고 이렇게 섬유가 좀 이렇게 매끈하지 않게 나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 효과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TCD나 컨센트레이션 효과와 똑같이 분자량에 따라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측정해보는 것과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아세톤보다도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평균 집경이 거의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스케일을 200, 2,500, 2.5 마이크론까지 스케일을 잡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제 약간의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TCD가 증가하다가 이제 약하게 이제 감소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스케일이 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스케일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현저하게 리니어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거 스케일을 좀 이렇게, 이 스케일을 맞추다 보면 약간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을 제가 얻은 결과로는 이게 그 전기망사가 솔벤트를 어떤 유형을 사용하느냐, 물론 그 PVAC는 이제 THF나 DMF에 잘 놓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 하나 중에 PVC를 제가 LG에서 이제 LG 말씀하십니다. LG에서 제가 오가가지고 DP500짜리를 한번 방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거에는 잘 안 되고요. THF하고 이제 뒤에 믹스한 솔벤트에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될 줄 알고 이것도 이제 잘 녹기 때문에 거기다 처음에 이제 접근을 해서 했는데 방사가 안 되고 거의 스프레이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하다가 이제 제가 솔벤트 효과가 클 것 같다 해서 이제 이것저것 솔벤트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조건을 찾아서 이제 방사하게 되는데, 솔벤트를 어떤 유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방사에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자량 이펙트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얻은 결과로는 솔벤트과 분자량에 의해서 강하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저희 랩실에서 이끌어갈 주된 최초 목표로서는 전기방사,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방사를 하게 되면 이 섬유가 주기적 물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좀 증가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과연 산업화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스케일업 쪽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